자, 그러면 여러분 풀어본 문제 중에서 2번, 지금 4번하고 6번 물어봤는데 용어에 대한 OX 문제인데 2번에 4번 순간 속력의 크기는 항상 순간 속도의 크기와 같냐? 순간 속도라는 거는 평균 속도와 달리 시간에 대한 변이값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빠르기에 대해서 크기로 설정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방향까지 함께 나타냈을 뿐인 것이 순간 속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력 그것을 크기로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으로서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 크기가 같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뭐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하고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이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랑 거의 같다라고 보면서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이제 맞는 말이다라고 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속도의 방향과 0이 아닌 가속도의 방향이 같지 않으면 물체의 속력은 작아진다. 이런 것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려야지 됐을 텐데 자,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도 같은 방향 오른쪽이야. 그러면 빨라지고 왼쪽일 때 왼쪽이 빨라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현재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느려지겠죠.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렇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가속도가 0이 아니야. 뭐 이상한 경우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데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지 않아. 같으면 빨라질 텐데 같지 않아. 그러면 느려지니? 속력 작아지나? 느려지나? 봐봐. 이게 페이크인데 자 이거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너무 치사한 방법일 수도 있어서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야.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뭐 30도 이런 방향이야. 그럼 방향이 다르죠? 같은 거 아니죠? 그런데 얘 느려지니? 속력이 작아져? 아니죠? 방향이 바뀌면서 빨라지는 운동을 할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반대다라 그러면 속력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확실히 구분되지만 다르다라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완전 반대거나 방향에 대해서 90도 이상의 다른 방향 이렇게 되면 느려지면서 방향도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직선 운동인 경우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면서 뭐 그런 상황이면은 다른 방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내가 간혹 가다가 이런 것처럼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함정 이렇게 좀 꼬아서 내는 지문이 있다거나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6번하고 7번처럼 요런 것들은 함께 놓으면은 은근히 다 차라리 하나만 있었을 땐 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은 뭐 그렇구나 하고 풀었을 걸 같이 놓고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 하는 것들 이런 거 제법 많이 문제로서 제시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함정 피하는 거 연습하라고 낸 문제고요. 자, 본격 6번, 7번 비교하는 문제 봅시다. 이거 세트 문제인데 기본은 6번 문제죠. 물체의 시간에 대한 위치관계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고 그래요. 시간 요때 4초 8초 때 위치가 이러하다라고 그랬을 때 자, 이거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 직선 운동하는 데 있어서 대응시키는 거 보기 위해서 위아래로 직선 운동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좌우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랬을 때 위아래 방향에 대해서 원점이라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여기라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런 위치값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뒤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인지 자체를 나타내니까 이대로 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쭉 가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졌다가 해가지고 최종 여기까지 말하자면 위로 가고 있는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을 조금 나눠보면은 요때 A 구간이라 그랬을 때 A 지점이라 그랬을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앞으로 가면서 위로 가면서 빨라지고 있으니까 가속도도 위쪽 방향이라고 해야 되겠고
요때까지는 B 지점까지는 요 지점 오는 동안에는 운동도 또 멀어지는 방향, 위쪽 방향으로 하면서 느려지고 있죠. 기울기 작아지고 접선 기울기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가속도가 아랫방향 해야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한 여기쯤부터는 변곡점이죠. 요때까지는 또 아직도 멀어지고 있고 위로 가고 있고 기울기 커지는 빨라지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가속도 윗방향, 나머지 구간도 역시 가속도 아랫방향이면서 느려지면서 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가속도가 몇 번 바뀌었느냐라고 그랬을 때는, 방향이 몇 번 바뀌었느냐 그랬을 때는 위였다가 아래로, 아래였다가 위로, 위였다가 아래로 하는 A, B, C라는 시점, 그때 각각 방향이 바뀌었겠다라고 3번 얘기하는 게 디귿 8초 동안에 가속도의 방향이 3번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6번, 7번 물어본 이유가 둘 다 디귿 때문이죠. 그죠? 기억, 니은도 문제 되면 그것도 따로 설명할 텐데. 자, 이렇게 되는데 7번 문제에서는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9번처럼 이렇게 자동차 막 자세하게 그리고 10번처럼 그린 거 여기까지는 내가 잘 안 하는데, 나머지 그래프라든지 간단한 공그림, 간단한 자동차 그림 이런 건 내가 직접 그립니다. 나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 알아요? 되게 잘해요. 그런데 6번, 7번을 할 때는 이것도 그래프도 내가 직접 그린 거죠. 그래프 그릴 때 똑같은 거 2번 쓰면서 여기 축만 이름만 살짝 지워놓은 거죠. 이것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아예 똑같은 그림이다라고 할 텐데, 이게 이동거리로 바뀌었을 때에는 그러면 물체 운동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동거리라 그러면 물체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무관하게 그냥 앞으로 가도 이동거리 증가, 뒤로 가도 이동거리 또 증가, 왔다 갔다 왔다, 아, 나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것에 실제 얘가 돌아다닌 경로 전부를 총합을 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치 그래프에 비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아, 그래, 나도 원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치자. 그러면서 빨라졌다 치자. 오케이, 가속도 위쪽 방향 하나 정해놓고요. A를 지난 다음에는 이미 빠르던 속도로 느려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미 빠르던 속도로 느려지면서 앞으로 가면서 느려지자 가속도는 아랫방향이다 라고 해봅시다. 2줄짜리 화살표가 가속도 방향이에요. 근데 B점 갔을 때 이게 쭉 그리다가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순간 멈췄는데,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정보만 담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딱 멈춘 후에 속력이 얘가 가속도가 아직도 아랫방향으로서 아래로 빨라지는 구간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순간 정지했다면, 이거 똑같이 그려도 이동거리 그래프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멈춘 후에 가속도가 아직도 아래라서 아래로 빨라지는 경우라면 지금부터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빨라지기가 아래쪽이니까 가속도도 아래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질 때는 여기부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여기 갔다가 멈춘 후에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이었었다가 여기부터는 아래쪽으로 더 가고 있는데 이제 멈추려고 하는, 아래쪽으로 가는 중에 멈추려고 하는 이니까 가속도가 위쪽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가속도 처음부터 여기까지 위, 여기까지 아래, 아직도 아래, 여기는 위라고 이렇게 가면서 빨라졌다 느렸다 멈췄다가 아래로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동거리 그래프였을 때는 요거하고 똑같은 운동, 가속도 방향 3번 바뀌는 거 똑같은 것도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혹시 이렇게 되는 것도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걸지 모르는 상황, 이럴 경우라면 만약에 그러면 가속도 위에서 아래로,
아래 안 바뀌고 아래에서 위로 요때 한 번 더 바뀌어서 가속도 방향이 두 번만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건 예외 없이 옳은 경우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현재 7번에서는 확정할 수 없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치 그래프에서는 물체 이동 방향까지 같이 나타내는 데 반해서 이동거리 그래프는 방향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할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부적절하다, 틀렸다라고 지문 해석을 하자는 게 요 문제의 취지예요. 기억 같은 것도 거리가 가까워지는 운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멀어질 수 있는데 갔다가 와서 항상 멀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다가 지나가면 다시 멀어지고 뭐 이럴지도 모르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 역시도 7번에서는 틀린 말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항상 나올 때 이런 것들도 나오죠.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뒤로 갔다가 마이너스 값을 가졌다가 다시 왔다가 뭐 다시 또 플러스 되고 이런 거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데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오는 뭐 그렇게 되나 보지 할 수 있는데 이동거리 그래프는 반드시 이동거리 그래프로서는 증가만 해야지 되겠다. 돌아다니다가 멈추면 멈췄지 움직이는 한 이동거리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니까 이동거리 그래프는 그래프상 기울기가 음수값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기울기는 절대 가질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속력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속력은 마이너스라는 속력이 있을 수 없잖아요. 0에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아무튼 속도는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음수값의 속력 그래프는 음수값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거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설명하다가 포함도 돼 있지만 조금 생략을 했던 것이 속도라는 것은 어떤 값이 있다가 갑자기 다른 값으로 점프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5m/s였다가 속도도 마찬가지고 속력도 마찬가지인데 5m/s였다가 갑자기 3m/s, 갑자기 1m/s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속도는 항상 연속적이어야 된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3m/s 하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지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5m/s 가다가 왼쪽으로 3m/s 갑자기 순간적인 속도 변화는 가질 수 없습니다. 속도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걸로 변할 수는 없어요. 속도 그래프는 속도나 속력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ST 그래프에서 무조건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그거랑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잠깐만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속도가 점프를 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무슨 말이야? 제로라는 시간 동안에 오늘 좀 컨디션 좋아 보인다. 오늘 좀 안 졸려요?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 뒤에도 나가고 그죠?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어쨌든 변한다면은 가속도가 무한대란 얘기죠. 가속도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란 얘기죠. 그러려면 물체에 가해질 힘도 또 무한대의 힘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돼요. 속도는 순간적으로 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가속도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는 그러기 힘든데 이론적으로는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가 마이너스 1m/s 제곱으로 순간 변했다. 이거는 그래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자. 왜 그러냐면 힘이 가해지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순간 저쪽으로 힘이 갑자기 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치고 가속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점프는 할 수 있지만 속도 변화는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라 그랬니?
속도 또는 속도의 변화는 연속적이어야 된다라 그랬지 미분 가능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말이 어렵나? 자, 속도 그래프가 보는 것처럼 속도입니다. 얘가 쭉 속도가 등가 속도 운동 쭉 하다가 갑자기 나 멈출래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런데 속도가 요렇게 되다가 나 지금부터는 느려질래 등가 속도로 느려질래 이건 괜찮다고.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ST 그래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속도 그래프에서는 연속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만 있다면 그렇다면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는 조건이 어때야 되겠어요?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는 어때야 되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연속이면서 언제나 미분도 가능해야 되겠다. 변이 그래프가 갑자기 변이가 원점으로 가까워져 하다가 순간적으로 싫어 멀어질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변이 그래프는. 이게 무슨 얘기야?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었다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값으로 바뀐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점프를 해야 된다. 불연속이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거만 어느 정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얘기하게 되네요.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는 마음대로 그리세요. 불연속이어도 오케이. 힘 가해지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저 힘만 생기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데 속도 그래프는 연속이기는 해야지 되겠다. 왜냐하면 속도가 갑자기 변하면 순간적으로 점프를 하면 가속도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나와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속도가 연속이어야 되다 보니까 연속인 그래프의 적분함수, 원시함수는 어떤 조건 가져야 돼요? 위치 그래프는 미분도 가능해야 되죠. 전 구간에서 미분도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요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는 게 여러분 일단 그래프에 대한 이해로서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학생,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학생이면 이런 거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여러분들 수학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편안하네요. 미분이라는 용어 이용해서 얘기하기도. 자, 그래서 6번, 7번은 또 요거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동거리 그래프, 위치 그래프 요거 구분하는 문제로서 의의를 가진다라고 얘기합시다. 이거 학생들하고 풀어보라 그러면은 맨날 질문하는 문제예요. 풀어본 학생들은 선생님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건 알겠는데 이게 그래서 답이 어떻게 또 바뀌어요? 이것들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비슷한 유형이 11번, 12번도 있죠. 이제 여기선 11번, 12번은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라고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는 여기서 조건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5번, 16번 같은 경우에 자, 15번, 16번 그래프는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인데 미분 불가능점이 있죠. 첨점이 있죠.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이렇다는 얘기는 속도가 갑자기 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요거까지는 허용할 때도 있긴 있다. 이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2초 지점, t초 지점에서는 가속도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순간적으로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원래 안 되는데 그냥 그래프 해석상의 문제에서는 요 정도는 허용도 하긴 한다. 요 정도 예외는 좀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17번처럼 가속도 그래프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일단 해주자. 물론 실제 상황에선 이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이고 정말 실제 상황에서는
가속도도 야 갑자기 가속도가 이렇게 힘이 순간 가해지는 게 어딨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정도는 허용을 좀 해주는 편이고요. 여기 연습 문제 중에서도 그 풀이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몇 가지 더 나오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 20번, 21번 있는데 20번, 21번은 등가속도 운동 관련한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인데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기를 차고 있고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그 제기가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차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내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빵빵빵빵 찍었는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었는데 제기가 여기 있다가 여기 뭐 요런 데 있는 걸로 관측은 됐는데 저기 아까 전에 떨어질 때 특정 위치부터 특정 위치까지 요 구간 간격 한번 재봤더니 요거는 6cm, 10cm 나왔죠? 그런데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런 구간들을 재보니까 요거는 19cm, 21cm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원래는 엄밀하게도 들어가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랬을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들을 따박따박 찍어보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그 최소 구간의 길이가 변하는 정도가 일정해야 된다. 6에서 바로 다음이 10 됐으면은 6이었다가 10으로 4cm 늘어났으면은 다음 구간은 반드시 14cm 늘어나야 되고 중간 생략 어딘가가 19cm였으면 바로 다음 구간은 반드시 4cm 더긴 23cm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일정 시간 간격인데도 불구하고 요때 구간 간격 길이 차 4cm 요때는 길이 차 2cm 라고 바뀌었다는 거는 이건 등가속도 운동은 일단 아니다 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거였었고요. 그래서 A에서 저희 문제에서 요 두 구간 A, 요 두 구간 B 그랬는데 A에서 걸린 시간은 B에서 걸린 시간하고 어쩌냐 그랬는데 그냥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 찍었으니까 두 칸의 시간 간격씩이니까 2 델타 T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 간격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A에서의 평균 속력, B에서의 평균 속력 자체는 A 구간, B 구간 어디서 더 커요? B 구간이 더 크죠? 당연히 크죠? 2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총 16cm 2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총 40cm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력 자체는 여기서 더 빨라요. 그런데 일단 A하고 B까지 이렇게 쭉 간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었는데 그럼 가속도는 어디서 더 커요? 가속도는 B에서 더 크다라고 해야지 되겠죠. 이 델타 T초 동안에 이만큼 갈 수 있던 속도가 이만큼 갈 수 있었던 속도 비율로 늘어났는데 여기서는 19cm 가나 거의 19cm에서 조금 더 가나 빠른 속도로 속도가 별로 안 변하면서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속도 변화는 작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뒷구간이 가속도는 더 작았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해서 평균 속도와 평균 가속도 물어본다면 크기의 차이, 크기가 누가 큰지 정도는 그래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인데 21번 문제 굉장히 학생들이 처음 봤을 때는 어려워하는데 이건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제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요거를 또 변형해가지고 모의평가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쩔 때 또 나오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한때 매우 유행했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이 굉장히 참신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참신하게 풀 수 있느냐.
자, 평범하게 풀 수도 있고 참신하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는데 일단 상황은 두 물체 A와 B가 A가 오른쪽에 앞서서 5m/s로 B도 뒤에서 5m/s로 평평한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떤 외력, 알짜임 받지 않으면서 등속 운동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A와 B는 간격이 일정하게 쭉 같이 갈 텐데 그러다가 경사면에 도달하면은 아무래도 느려지면서 올라가다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사면에서 올라갈 때 굳이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지 않아도 원래 경사가 져 있으니까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려져서 여기서 정지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속도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A든 B든 둘 다 처음에는 5m/s로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쭉 가다가 A의 경우 적절한 시간에 이르렀을 때 지금부터는 등 가속도 상황으로 일정하게 기울기를 일정하게 가지면서 느려져서 정지하자, 느려져서 정지하자 라고 A에 대해서 표시를 한다면 B는 어쨌든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A가 경사면에 도달을 했을 때 10m 뒤에 아직도 5m/s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B는 앞으로 2초 후에 나도 경사면에 도달을 할 것이며 경사면에 도달한 이후에는 B도 같은 가속도로 느려질 거야. 무슨 얘기냐? B가 2초만큼 더 늦게 같은 가속도로 쭉 느려져서 얘도 0m/s에 이르를 것이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A, B를 함께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정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한 A가 정지한 순간에 B는 뒤에서 v/s로 따라가고 있었으며 B는 그때 속도 v 얘도 마찬가지로 4m 더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는 4m를 더 가면 나도 정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 A가 정지한 순간 B는 그로부터 4m 떨어진 지점에서 적절하게 v/s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요게 4m 되는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요것도 기울기가 똑같은 평행사변형 꼴의 문제니까 요것도 2초 나오도록 하면서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은 가능해요. 자, 상황에 대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2초만큼 간격, 그래서 5m/s에서 등가속도 운동 2초 간격 요렇게 그리면 4m라는 만큼에 해당하는 넓이 나올 그래프 요 정도로 판단 일단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해놓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문자들 적당히 다 넣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우린 또 이제 실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 그래프에서 요거는 4 나오고 요건 2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꼴이 V는 얼마여야 되지? 이런 거 구하는 게 실제로 수능이나 수능이죠. 모평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는 당황스러우면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게 당시 출제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모평 기출이었나? 그렇죠? 그러는데 수능 기출인가? 이것도 헷갈리네 이제. 그러는데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생각해내기는 더 힘들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이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상대 속도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와 B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긴 하는데 10m 뒤쪽에 있는 B는 B가 A를 10m 따라잡으면 A는 10m 도망가 있겠죠. 그리고 10m가 아니라 A가 1m 더 갔을 때 B도 1m 더 가 있겠죠. 또는 A가 20m 더 가면 B는 20m 더 가서 아직도 10m 거리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경사면에 도달했을 때 A가 경사면에 도달하고 해서 2초 후에 B도 경사면에 도달하고 일단 경사면에 도달만 하면 둘 다 같은 가속도로 점점 느려진 운동을 할 것이다. 하는 짓을 보니까 현재 B는 A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현재 B는 현재 A를 보면서 저 A의 현재 내가 바라보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등등은 내 2초 후의 모습이겠구나. A의 이러한 속도, 그래서 이동거리, 몇 초 동안의 이동거리, 변위, 가속도 그런 것들은 나도 2초 후에는 저렇게 똑같이 살아가겠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A는 B의 2초 후 운동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겠네. 그죠? 모든 그런 속도나 가속도, 변이, 위치 상태가 A가 B의 2초 후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보자, 요것만. 그럼 B는 이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해요? B는 현재 속도 V 4m 더 가면 2초 후에 4m 더 가면 정지하겠다. 그런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B의 마지막 2초 동안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면, 자, 지금부터 분석하는 거는 공식에다 넣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다면 B는 요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처음 속도는 몰라요? 나중 속도는 알아요? 가속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평균 속도 얼마예요? 평균 속도 2초 동안 4m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2m/s. 그러면 지금 속도 얼마예요?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0v 합해서 절반이 이어야 되니까 얘는 4여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2초 동안, 그 2초 동안 4에서 0으로 속도 변화한다면 가속도는 2분의 4m/s 만큼, 그러니까 2m/s 제곱 내지는 마이너스 2m/s 제곱 이런 식으로 느려지는 거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풀이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여담인데 특히 수학에서나 과학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과학에서는 뭐 다른 과목보다는 이제 물리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문제 풀어봐 그래요. 열심히 풀어요. 답이 안 나오겠죠. 딱 꼭 그럴 만한 문제를 풀라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안 풀리니? 자, 잘 봐봐.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 다 푸니?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하루 진쟁일 걸리는데 요런 생각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 다 필요 없고 여기만 생각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평범한 문제잖아. 이러면 이제 저런 풀이가 있구나라고 이제 학생들이 또 감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풀이를 소개하는 것까지는 좋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그런 풀이는 그 문제에서 굉장히 기발하게,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답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그런 문제 다시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작년에 이 문제 나왔으니까 수능에서 올해도 이 문제 나오거든. 뭐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신 시험 볼 때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내신 시험 볼 때는 수능 이런 거 나왔네. 그럼 그래? 그러면서 나도 비슷하게 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4m/s, 12m 막 이렇게 하는데 숫자 조금 바꿔가지고 출제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경우가 그리 종종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크게 보고 생각하는 것도 해볼 줄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한 거고, 사실은 이 풀이에 대해서는 요거 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움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할 수 있지 않겠니?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상황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21번 풀이는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
22번도 물어봤는데 22번 물어본 거는 23번은 할 줄 알겠니? 23번은 기억이 나요? 23번은 풀긴 풀었는데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어요. 22번하고 23번은 아예 지난 시간에 풀었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 질문으로 좀 돌립시다. 개별 질문으로 돌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라고 한 것 중에 의외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이쪽 풀라 그러면은 학생들 굉장히 질문 많이 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그 벡터 스칼라 구분하면서 변위, 이동거리, 속도, 속력, 가속도, 방향이 어쩌니 그래프 그리는 거 등가속도 운동 문제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인 주제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 이거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럴 수가 있냐면 등가속도 운동 왜 나왔겠니? 등가속도 운동 물체가 가속도가 일정해. 물체에 일정한 힘이 가해지니까 등가속도 운동 했을 것 같아. 힘이 가해졌어? 그러면 1 구해봐. 운동량 구해봐. 충격량 구해봐 하는 걸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가지고 일 에너지 또는 운동량 충격량 관계 뭐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하고 완전 연결돼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뒤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데 일 얘기만 살짝 빼고 그래프 넣고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봐 라는 것까지만 물어보면서 둔갑을 해가지고 맨 앞에 관련된 문제처럼 내는 거라서 실제로는 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것만 살짝 바꾸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 것도 좋을 텐데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니까 여러분 운동량이 P가 MV죠? 충격량이 FT죠? 그러면서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이렇게 하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죠. 2일이 FS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물체가 받은 합력이 해준 일 다 더한 거 이렇게 쓰는데 좀 이상한 질문 해볼까요? 운동량을 왜 MV라고 해요? MV제곱 안 되니? M제곱 V는 안 되니? 운동 에너지는 왜 2분의 1 MV제곱이에요? 2분의 1 M제곱 V제곱 안 되니? 10 MV제곱 하면 안 되니? 루트 MV 하면 안 되니? 왜 이렇게 돼요? 선생님 우리 뉴턴이 시킨 거는 토 달지 말랬어요. 그래요? 뉴턴이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뉴턴이 시킨 건 토 달면 안 돼요. 한 아인슈타인쯤 되면 조금 토 달아도 되는데 우리는 토 달면 안 돼요. 시켰으니까 아니 근데 뉴턴님께서는 또 왜 이러셨을까? 그 토다는 게 아니라 그 의중을 파악을 해보면 자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 등가속도 운동한다면 물체에 대해서 열한식이 성립을 하죠. V는 V0 플러스 AT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거는 일반적인 이러한 속도 변화와 가속도를 가지는 물체에 대해서 다 성립할 수 있는 건데 1g짜리가 그런 운동하는지 10kg짜리 1000톤짜리가 그런 운동하는지 지구가 그런 운동을 하는지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데 심심하니까 각각의 식에다가 두 번째 식은 좀 생략했습니다. 심심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물체 개별적으로는 그 녀석의 질량을 곱한 식을 한번 써놔 봅시다. 2는 절로 넘겨볼까요? 이것도 절로 넘겨볼까요? MV 빼기 MV0는 MAT, MA는 F네, F는 MA. 야 이거 쓸만하네? MV는 운동량이라고 칭하자. FT는 충격량이라고 칭하자. 똑같은 식이죠. 운동량 관련식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MA는 F죠. FS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용한 운동에너지 변화량. 무슨 얘기야? 일에너지 정리를 이용을 하거나 운동량 충격량 관계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 문제로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너지 문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 조금 변화만 주면은 다 이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돼버리면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계속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 맨 앞에 나 연습 많이 해봤어 그러기에는 여기에다 조금만 가미하면은 그 물리에서 학생들이 물리 과목 자체를 포기하는 주범, 일에너지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어려운 문제 많다는 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 뒤에 가가지고 또 많이 보게 될 건데 오늘 그러면 진도 조금 더 나갑시다. 자, 질문은 이따가 우리 수업 끝난 다음에 오늘 내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저녁 수업이 없어요. 휴강이에요. 하지 말재요. 이번 주는 좀 참재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때 개별 질문 좀 더 많이 하고요. 오늘 진도사항 조금 시작한 다음에 봅시다.